옳지. 아, 빅스비가 내 목소리를 잊었나봐. 잘 안 먹히네.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넘어갔습니다. 오늘 보호의 원자 모형 하려고. 이거 문제 풀이를. 보호의 원자 모형 먼저 할게요. 거기. 이쪽은 73쪽이지. 오늘 보호의 원자 모형까지는 얘기를 하고, 뒤에 그 앞에 문제 풀이를 할게요. 요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지금 거기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나요? 스펙트럼 나와 있고 그 밑에 요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자, 보호는 앞에서 우리가 궤도를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궤도를 발견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 대부분은 이제 안 거지. 엄청난 사람이지.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스위스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호는 이걸로 가지고 해서 진짜 원자 모형, 원자를, 이거 이렇게 띡띡 소리가 나. 원자를 엄청나게, 설명을 엄청나게 잘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 이제 단점부터 얘기하자면 원자를 아주 설명을 잘 했는데 수소만 잘 설명이 돼. 수소 다음인 헬륨. 헬륨은 이제 원자 번호 몇 번이야? 2번이지. 그럼 전자 2개, 3개, 4개. 전자 하나일 때만 설명이 잘 돼요. 그래서 보호는 이걸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잘해서 이거 궤도에 너무 집착을 한 거야. 근데 결국에 선생님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지? 궤도가 없어야지만 설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통합과학에서도 우리가 배우는데 뭘 배우지? 스펙트럼 배우지. 자,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글씨가 왜 이래? 자, 스펙트럼은 뭐가 있지? 스펙트럼. 똑같네. 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 교재 보면은 연속 스펙트럼 나와 있지. 빨주 노초파나 번화파천 오주팔 이렇게 쫙 무지개 색깔처럼 나온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러면 선 스펙트럼은 또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을까? 흡수 스펙트럼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선으로 나와 있지. 그러면 이 스펙트럼 무슨 스펙트럼일까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 그럼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연속 스펙트럼 어디서 나타나? 우리 태양에다가 하면은 프리즘 딱 넣으면 나타나지. 그것처럼 태양처럼 고온의 천체에서 나타납니다. 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자, 흡수 스펙트럼 있고 방출 스펙트럼인데 선 스펙트럼은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자, 여기에 이제 별이 있어. 스타, 별 이렇게 있으면 빡 해가지고 얘가 하면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저온의 기체가 있어. 저온의 기체. 그럼 여기에 저온의 기체가 딱 와서 흡수를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열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우리가 별의 생성 과정에서 원시별이라고 얘기하거든. 별이 되기 직전의 단계. 완전 온도 높았을 때. 그럼 얘가 방출하는 게, 다시 이렇게. 요 스스로만 방출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별에서 나온 빛을 흡수해가지고 나온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럼 흡수 스펙트럼하고 차이점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 있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다 색깔이 있는데, 요 선에만 어떻게 돼? 선에만?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 선에만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나타내는 게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 말이야. 방출 스펙트럼이다. 도대체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호는 어떻게 알아냈을까? 궁금하니? 안 궁금하지? 자, 스펙트럼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원소기호, 분자식, 이온화식 막 이렇게 하는데 원소기호에 불꽃 반응 색깔 쓰라고 했었지. 그럼 그 불꽃 반응은 언제만 나타나는 거야? 일부 금속 원소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구리는 청록색, 리튬은 빨간색. 그럼 이 똑같은 스트론튬이나 리튬이 붉은색이었을 때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으로 하면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꽃 반응을 색깔 통해서 나타낸 건 일부 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거고,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구별을 하냐면 원소마다 선의 색깔, 선의 굵기, 선의 개수, 선의 위치 등이 다르단 말이야.
얘네들이 달라서 이걸 갖고 우리가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거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선생님 아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색깔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색깔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네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의 좀 지식들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자, 선생님 색깔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얘기할게요. 전자기파. 얘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 빛이야, 빛. 자, 전자기파 빛. 그럼 얘를 갖다 쭉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자, 중간쯤에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할게. 자, 간혹 가다가 선생님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시광선, 이 가시 얘기하면 이 가시가 뾰족하게 찌르는 가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가능해. 가짜가 가능해. 시가 보일 시. 보이는 게 가능해. 보이는 선이다 이 말이야. 가시광선. 그래서 얘는 색깔이 뭐였지? 보남, 빠초, 노즈, 빨 이렇게 있단 말이야. 빨주, 노초, 파남보 거꾸로 한 거야. 더 멋있지? 빨주, 노초, 파남보보다 보남, 빠초, 노즈, 빨. 빨주, 노초, 파남보 거꾸로 해봐. 되니? 빨리 안 되지? 나도 외운 거야. 자, 보남, 파초, 노즈, 빨 이렇게 있으면, 자, 가시광선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요. 그래서 보인다. 영어로 뭐야? visible. V-I-S-I-B-L-E. 아마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선이지. 선. 레이어. 그래서 얘를 VR이라고 합니다. 벌처, 이거 가상세계 이런 거 아닙니다. V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빨간색 바깥쪽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적외선이라고 하지. 적외선. 자, 적외선 바깥쪽을 뭐라고 하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바깥쪽을 뭐라고 하지? 전파. 이 안에 극초단파, 단파, 라디오파, TV파 있는데 그냥 통 쳐서 전파라고 할게요. 자, 보라색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자외선. 그러니까 빨간색을 적색으로 하니까 적색 바깥쪽이다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니까 보라색 바깥쪽이다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럼 자외선 바깥쪽을 뭐라 그래? X선 바깥쪽을 뭐라 그래?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감마선 X선은 방사선이야, 방사선. 아까 선생님이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될 때 무슨 붕괴 있다라고 했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 그때 말하는 감마선이에요. 이 감마선은 뭐 할 때 쓰는지 알아? 병원에 가봐. 요즘은 병원에 못 가지. 병원에 가면 방사선과가 있어. 거기에 X선하고 감마선이 쓰여 있을걸? 이 감마선은 암 치료나 비파계 검사를 하는 게 감마선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가시광선을 VR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외선을 뭐라고 할까요? 얘네 그룹 이름도 있지. UV, 울트라 바이올렛. UV. 자외선을 UV라고 합니다. UV.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이 뭐야? 보라색이지. 보라색의 울트라, 초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UV. 그럼 적외선이 뭘까요? 하면 UR. 울트라 레드요. 아닙니다. IR이라고 합니다. IR. 선생님 이런 거 시험에 나올까요? 아니요. 그럼 왜 얘기하나요? 잘난 척 하려고. 자, 여기서 IR인데, I는 여기서 인프라레드야. 인프라레드. 인프라가 뭐야? 인프라? 기초, 기반 이런 거. 우리나라는 IT 산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인프라, INFRAE. 맞을걸? 인프라 단어 하나 외웠네. 기초, 기반. 그러니까 빨간색을 기초로 하는 이런 뜻이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쫙 나눠놨는데 뭘로 나눠놨을까요? 뭘로 저렇게 쭉 나열을 했을까? 무슨 기준으로? 나 이렇게 지금 실컷하고 있는데 소리 녹음 안 돼 있으면 나 진짜 울어버린다. 근데 테스트를 했었거든. 저게 노트 10은 노트부터 해가지고 좀 USB-C 그거에다가 바로 이거 뭐야 이거 이어폰 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번 주에 와가지고 또 고민하다가 촬영 준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 지금 하고 있는데 꽂는 이어폰 잭이 없는 거야. 또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저 또 연결하는 선을 또 사가지고. 선생님 저번 주에 고민 많이 했다. 학원 나와가지고 닦으면서 뭐 하는 짓이야 내 진짜. 응? 그래가지고 막 내가 아까 말했지?
유튜브 1000명 이상, 어떻게 1000명은 뭐야. 그 이제 카카오 라이브톡, 알아서 이제 라이브톡 하려고 막 카카오톡 가가지고 하는데 없는 거야, 라이브톡 그게. 왜 없지?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대1 대화창 가가지고는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단톡방 2명, 3명 이상 3명 이상 있어야지만 라이브톡 그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라이브톡 눌러가지고 이제 또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고 노트북에도 이게 카톡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카메라를 연결해서 해볼까 막 그 고민해보고 막 참 결국에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프리카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거 하면은 그거 떨렁 틀어놓고 니네는 딴 채널 보고 연락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오면은 다시 이제 딱 또 보는 척 하다가 아프리카는 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참아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부랴부랴 쿠팡에 로켓 와우 배송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테스트하고 막 했는데 잘 되긴 하더라고. 근데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가면 내 진짜 진짜 화가 날 것 같아 진짜.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동영상 촬영해서 이제 이걸 보낸다고 하는데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선 마이크를 찾는데 배터리를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고 또 했는데 또 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싫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걸 온 버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켜고 그냥. 그래서 하나 찍는데 이걸 4번을 계속 똑같은 거야. 나중에 막 인상 쓰면서 4번째 찍을 때는 인상 쓰면서 너무 짜증이 나니까 이제 그거 하나 찍는데 그 4번을 그냥 그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녹음 안 돼서 막 옛말이 딱 나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나중에 막 짜증이 나더라고. 계속 똑같은 거 계속 4번을 하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이게 뭐에 따라서 나열을 했을까요?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디가 위험할까요? 어디가 위험할까? 이게 위험하지. 눈에 X선박에 들어 감마선 맞을래? 전파 맞을래? 그럼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 선생님 전파가 위험하지 않나요? 막 그 TV에서 막 그 전파 때문에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막. 그래서 뭐 핸드폰 남자들 같은 경우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이 전파가 언제 제일 많이 생긴대?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전파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 당연하지. 송신하고 수신할 때 그 전파를 받고 보내야 되니까 그때 주머니 넣고 다니면 뭐 정자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막 전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한. 위험하면 전파를 어떻게 쓰겠니? 이게 위험한 거지? 그럼 전파보다 더 위험한 게 가시광선이야. 선생님 가시광선 맨날 보는데 뭐가 위험해요? 위험해. 가시광선 여기 형광등에다 계속 니네 묶어놓고 여기 있잖아. 한 이틀 동안 놔두잖아. 얼굴이 새카맣게 탈걸? 자, 그럼 가시광선보다 더 위험한 게 자외선이야. 우리 자외선 차단하려고 선크림 바르고 싹 난리하지? 그럼 자외선보다 더 위험한 게 X선 감마선이야. 그럼 선생님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에너지가 뭐가 많을까요? 이게 에너지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어요. 자, 그럼 이게 위험하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들겠지? 자, 근데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요. 자, 이게 지금 전자기파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파동. 그럼 혹시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F람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지. 모를 것 같아. 잘 모르지. 모를 것 같아. 자, 파동의 전파 속력 우리가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파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슝슝슝슝 이렇게 있잖아. 이거 제일 높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마루라고 한단 말이야. 마루. 그럼 제일 낮은 것은 뭐라고 하지? 골이라고 하고 요 사이를 뭐라고 그래? 진폭이라고 하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그래? 파장이라고 하지. 들어봤지? 파장. 파장 람다 이렇게. 맞니?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건 뭐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진동을 위아래로 진동한다. 이거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횡파. 횡파. 횡파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주기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요. 진동수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주기, 우리 지구의 자전 주기, 지구의 공전 주기. 지구의 자전 주기는 얼마야? 하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4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결론은 뭐다? 시간. 시간의 영어로 뭐야? 타임. 그래서 주기 T. 물리에서는 라지 T가 뭐야? 절대 온도 켈빈입니다. 나중에 이제 연력하고 여기 물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구나. 참. 자, 주기는 시간인데요. 시간 뭐냐면 한 번 진동,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한 번 진동,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주기 시간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행파라는 놈은 땅땅땅땅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제자리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고요.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요. 진동수라고 하면은 막 되게 거창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친근해. 주파수. 같은 얘기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라 이런 얘기하지. 그래서 얘가 영어로 프리퀀시야. F. 진동수 F. 그럼 진동수는 말 그대로 진동한 횟수야. 진동한 횟수. 그 얼마 동안? 1초 동안. 1초 동안 얘가 땅땅땅땅 몇 번 진동하니 이게 진동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파동에서 우리가 전파 속력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 V는 시간 T분의 거리 S 이렇게 돼. 근데 파동에서 시간은 뭘까요? 주기지, 주기 T. 자, 파동에서 거리는 뭔가요? 파장 람다가 되죠. 그래서 주기 T분의 람다가 되고요. 자, 그럼 주기하고 진동수의 관계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선생님이 진동을 한다면 얘가 진동을 했을 때 땅땅땅땅 이렇게 해야지 여기 한 번 진동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하나만 진동하지. 여기서 땅땅땅땅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거야. 여기서 진동한다면 땅땅땅땅 여기 한 번 진동하는 거야. 그럼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그러면 주기가 길어. 그럼 여기서 땅땅땅땅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땅땅땅땅. 이거는 주기가 짧은 거지. 그럼 주기가 길수록 진동을 많이 할까 조금 할까? 적게 하는 거야. 주기가 길었더니 진동을 조금 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얘가 커졌는데 얘는 줄어들잖아. 반비례 관계지. 그래서 주기 T는 F분의 1. 얘네들이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할 수 있고 진동수를 알면 주기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 2초에 10번 진동했어요. 이렇게 돼. 2초에 10번 진동했어요. 그럼 1초면 몇 번 진동해? 5번 진동하죠. 그럼 5Hz 이렇게 돼. 진동수 F가 5Hz 1초에 5번 진동해. 그럼 주기는 얼마니? 한 번 진동하는데 1초 되면 5번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얼만큼 걸려? 0.2초가 걸리겠지? 5분의 1초. 그래서 5분의 1초 해서 주기는 0.2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나요? 주기 T는 진동수 F분의 1. 갑자기 막 스펙트럼부터 해가지고 원자의 구조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빠져.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또 나중에 하다가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들을 줄줄줄줄 하는 거야. 자, 그럼 주기 T는 F분의 1 하면 어떻게 돼? 넣으면 F 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를 그냥. 자,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동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야. 자, 그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 광속은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 그냥 C 이렇게 나타나지. 광속 C라고 얘기하지. 광속 C. 그 C가 뭐냐? 광속 C는 컨스탄트 일정한.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야, 전파가 빠를까? 적외선이 빠를까? 적외선 우리 몸에서도 나오지. 이거 대부분 질문하면 누가 빠르다고 얘기해? 전파가 빠르다고 한다? 왜? 내 몸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빠를 리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전파가 엄청 빠르니까 우리가 통신을 이용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잖아.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적외선이 빠를까? 전파가 빠를까? 그렇다고 적외선이 빠른 건 아니야. 같아요. 그럼 보라색이 빠를까? 빨간색이 빠를까?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적외선이 빠를까 전파가 빠를까 내가 물어봤는데 적외선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보라색이 빠를까 빨간색이 빠를까 하면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으니까 빠르니까 보라색이 빠르다는 얘기네.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네들이 속력이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잘 봐. 지금 우리 형광등 이거 형광등 아니야. LED야. LED 형광등 아니야. LED에 지금 색깔이 뭘로 보이니? 흰색으로 보이지. 그럼 흰색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흰색 안에서 어때?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검은색도 보이지. 우리가 물체를 보는 색을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야? 이 광원에서 반사된 빛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야지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여기서도 스펙트럼 하잖아. 연속 스펙트럼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다 나와. 그러면 만약에 전파가 빨라서 그럼 빨간색이 빠르다고 쳐. 그럼 내가 껐다 키면 무슨 색으로 보여?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겠지. 니네 한 번이라도 불 껐다 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보인 적 있니? 그렇게 보이면 병원 가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가시광선이 속도가 달라서
알전호초 파는 법 속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눈을 파버릴 것 같아. 지나다니는데 발전호초 파는 법, 발전호초 파는 법, 발전호초 파는 법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야, 정신 사나워가지고 야, 정신병 걸리겠다. 그래서 얘네들의 속력이 모두 같아. 전파의 속력이. 그래서 광속 C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빛의 속력. 그래서 빛의 속력 C는 F 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일정해. 모두 다 속력이 같은 거야. 에너지 하다가 갑자기 막 절로 가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요. 자, 봐. 자, 얘가 에너지가 크다는 건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봐.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봐봐. 야, 선생님 진동 많이 하고 있지. 어느 게 에너지가 많아 보이니? 첫 번째가 에너지가 많아 보이니? 두 번째가 에너지가 많이 보이니? 첫 번째. 지랄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큰 거야. 에너지가 크니까 지랄을 많이 하겠지. 진동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요? 진동수에 비례한다. 이쪽이 진동수가 큰 거야. 진동을 많이 하니까 에너지가 커서 위험한 거야. 그럼 이쪽으로 할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돼? 진동수가 작은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럼 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 와, 멋지지, HF?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럼 봐. 자, 빛의 속력이 일정해. 그러니까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값이 같아. 그럼 진동수가 큰 파장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일로 갈수록 파장은 뭐하다? 짧다. 그럼 일로 갈수록 파장이 뭐하다? 길다. 자, 요 얘기를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선생님 통합과학 할 때는 이 얘기도 해주거든. 뭐 할 때 설명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할 때 자, 불투명한 우주에서 맑은 우주가 되면서 그때 불투명할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씨 정도가 되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2.7켈빈, 영하 270.3도씨가 된대요.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네가 빠져나온 빛이 전 영역에 걸쳐서 전파 형태로 관측이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전파 형태, 처음엔 진동수가 컸는데 진동수가 작아지면서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되셨나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적외선보다는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차단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자, 요렇게 지금 나타났대요. 요걸 갖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이제 우리 보호의 이제 스펙트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보호의 이 원자 모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자, 여기 간격이 보이니? 빨간색부터 이렇게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 좁아지고 있다 보이니?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야. 불연속적인, 아니 불자지,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나노메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지?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아. 에너지는 이쪽이 큰 거지. 자,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 푸른색 별이 있고 붉은색 별이 있어. 그래서 뭐 구상성단은 주로 붉은색 별들, 나이가 많은 별들이고 상계성단은 푸른색 별들이 모여 있어. 가스레인지, 집에 가스레인지 켜봐. 붉은색이니 푸른색이니? 푸른색. 선생님 저 인덕션 쓰는데요. 죽는다 아주. 가스레인지 색깔 다 봤지? 푸른색을 띠는데 푸른색이 온도가 더 높은 거야. 그럼 이쪽으로 할수록 왜 온도가 높을까요?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갖고요, 이제 보호가 원자 모형을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가 n은 1 이렇게 했는데 1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보호가 n은 1, 이게 이제 주양자수인데, 보호가 주양자수를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보호는 껍질을 얘기했거든. 그래서 껍질 이름이 자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K, L, M, N, O, P, Q 이렇게 나갑니다. 껍질 이름이 K부터 시작합니다. K, L, M 이렇게 나갔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 사람이 살고 있는 이렇게 높은 건물집 뭐라고 해?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는 한 층의 간격이 어떨까요? 다 똑같아요. 선생님 저희 집 펜트하우스인데요. 죽는다 아주. 선생님 저희 집 복층인데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대체로 한 층의 간격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전자들이 살고 있는지, 전자가 어디에 살고 있니? 원자에 살고 있지. 전자가 살고 있는지 이 원자에는 한 층의 간격이 1층, 2층, 2층, 3층, 5층, 4층, 5층, 아니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으로 갈수록 한 층의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선 스펙트럼으로 알았다니까.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 다시 보태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원자 핵이 있는 거야. 1층이 첫 번째 껍질이야. 여기 2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원자 모형 봤을 때 한 층의 간격이 어떻게 그렸니? 다 해보면 이렇게 그려. 핵 이렇게 했으면 1층, 2층, 3층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지.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위로 올라갈수록 실체적으로는 한 층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라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알았다? 아까 선 스펙트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점점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자 핵을 지구라고 생각해봐. 야, 높은 곳에 올라가 무섭니 안 무섭니? 무섭지. 왜 무섭니? 떨어지면 죽을까 봐. 그럼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해?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잖아. 그럼 높은 곳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돼? 많아지지? 그럼 마찬가지. 우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요렇게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야. 그럼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에너지가 많아져야 돼. 그럼 흡수해야지 많아지니 방출해야지 많아지니? 흡수해야 되지 많아지지? 그럼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올라가면 흡수, 내려가면 방출이야. 자, 다 알겠지만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야, 그럼 얘는 내려가는 거니 올라가는 거니? 올라가는 거지. 흡수입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 방출입니다. 즉 멀어지면 흡수, 가까워지면 핵으로 가까워지면 방출. 에너지 준위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되셨나요? 흡수 방출 개념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에너지가 흡수, 높은 곳 에너지가 흡수되고 떨어지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오케이. 자, 올라가면 흡수, 내려가면 방출이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간격을 이제 요렇게 여기 요렇게 이렇게 잘랐어. 요렇게 원자 핵에서 요렇게 지금 잘랐어. 요 단면을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1층에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쭉 잘려 있는 거야. 그럼 무한대로 갔어. 무한대, 여기 무한대, 껍데기가 무한대야.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무한대로 갔을 때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됐다라는 말은 핵의 영향력 없이 자유로운 거야. 핵이 못 당기는 거지. 힘이 너무 약해서. 너무 멀어지니까. 근데 이때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때 무한대 에너지가 0인 거야. 무한대 에너지가 0. 근데 무한대면 무한대지 왜 에너지가 0이에요? 자,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해.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무한대가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무한대가 됐을 때 0이야. 선생님 올라가면 흡수하면서요. 흡수했는데 왜 0이에요? 내가 알바해가지고 10,000원을 벌었어. 근데 친구한테 10,000원 빚져서 친구한테 10,000원을 갚아야 돼. 그럼 난 10,000원을 벌었지만 내 손에 남는 건 어떻게? 없지. 0인 상태야. 그럼 난 처음에 출발할 때 무슨 상태로 출발했어? 마이너스 10,000원 빚진 상태로 출발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흡수했는데 0이네? 그럼 원래는 무슨 상태였다? 마이너스 상태였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n은 1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보호가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지. 그럼 각 층의 에너지 n층의 에너지, 각 층의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얘는 항상 무슨 상태를 갖고 있다고요? 마이너스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상태는 무슨 얘기일까? 핵의 인력 안에 잡혀 있어 이 말이야. 핵의 영향력 안에 있어. 자유전자가 아닌 상태야 이 얘기고요.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n제곱분의 1312kJ/몰의 에너지를 갖더라. 그냥 1312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요 1312만큼의 에너지. 그럼 1몰당 1312kJ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무한대를 가더라. 몇 층에서?
1층에서.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1312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했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 K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얘는 그냥 K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1층의 에너지는 얼마야? 1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얼마가 돼? 아,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2층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K. 3층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16분의 K, 25분의 K, 36분의 K 쭈쭈 되겠지. 그럼 얘가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나누니까 뭐가 된다? 에너지가 0이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게 설명이 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면 사람 이름 있지? 자,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라이먼. 그럼 사실 앞에서 선생님이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다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자,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인가요? 1번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선생님 껍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기율표 다 외우고 있지? 수, 해, 리, 배붕, 단지, 산, 플레, 여기 헬륨 있고, 나, 만, 알, 지. 자,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요게 껍질이에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수소는 몇 층에 있는 거야? 1층에 있는 거야, 전자가. 그럼 수소가 전자 1층에 있었는데 여기 수소 방정관 되는데 여기다 전압을 걸어준 거야. 전압을 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수소 1층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방정관을 껐어.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흡수했던 게 어떻게 돼서 훅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그래. 수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럼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한대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1층, 2층, 1층, 1층,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쭉 떨어지겠지. 그럼 1층에서 2층의 에너지, 1층에서 2층의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2층보다 선생님 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재미는 없어? 니네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어. 근데 거기에 옥황상제 염라대왕이 야, 너는 살아온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착하게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선택권을 줄게. 너 한 번만 뛰어내릴 수 있어. 그 대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조건이야. 무한대에서 2층으로 떨어질래?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릴래? 그럼 우리 안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무한대에서 2층 엄청 많이 떨어지네. 2층에서 1층 한 번만 떨어지면 되네. 그러면 못 배웠으면 어떻게? 저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배운 사람은 저는 무한대에서 2층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무한대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분의 K잖아. 그럼 얘는 4분의 K지. 무한대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 4분의 K야. 근데 1층에서 2층 사이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여기는 4분의 3K지.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몇 배? 3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못 배우면 고생하는 거죠. 그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층과 2층 사이가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이 1층과 2층 사이를 크면 요 에너지층을 거치면은 이때 에너지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는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가시광선 바깥쪽 에너지 더 큰 게 뭐야? 자외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 거야. 떨어지면. 올라가면 자외선 흡수고 떨어지면 자외선 방출이야. 그래서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2층으로 떨어진 애들은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가시광선,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3층으로 떨어진 애들은 적외선 영역이라고 해서 파센이라는 사람이 해서 파센경, 라발파, 라이먼 발머, 파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에너지를 떨어질 때 방출하고 올라가면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얘는 빨간색을 방출했어. 그럼 얘는 빨간색이면 이쪽 중에서 어떻게 돼? 피크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피크 중에 파장이 제일 커.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제일 작아.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지. 그럼 빨간색 보여? 보이지. 안 보이면 생명이야? 보이지? 빨간색 보여. 그럼 빨간색 보이니까 이게 무슨 영역이니? 가시광선 영역 맞나요?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 몇 층으로 떨어져야 돼? 2층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그럼 2층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얘가 에너지가 제일 커, 작아? 작지. 파장이 크니까. 진동수가 작으니까. 그럼 2층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으려면 몇 층에서 떨어져야 돼?
2층을 떨어진 것 중에 제일 작으려면 몇 층에서 떨어져야 돼? 2.5층? 없어. 몇 층? 3층. 3에서 2층. 그러니까 얘는 3에서 2층으로 떨어졌고 얘는 4에서 2층으로 떨어졌고 얘는 5에서 2층으로 떨어졌고 얘는 6에서 2층으로 떨어졌구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3에서 2층? 4에서 2층인데 이거는 그러면 3층과 4층 사이의 간격이지. 그럼 이거는 4층과 5층 사이 간격. 이거는 5층과 6층 사이 간격이지. 그럼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는구나? 좁아지는구나. 그래서 이 모양을 알아냈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라이먼 발머 파세? 됐어요? 선생님, 그럼 7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건 없나요? 7에서 2층으로 떨어지면 발머 계열이긴 하는데 자외선 영역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은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7에서 2층은 눈에 안 보여. 자외선 영역이야. 다시 또 헷갈릴라. 에너지가 자외선이야. 자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너네가 이제 문제를 볼 때 4개의 피크만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선생님이 아까 지랄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서 마지막 좀. 자, 에너지는 뭐에 비례? 진동수에 비례. 그 에너지에 다니는 줄이고 진동수는 헤르츠야, 헤르츠. 그럼 얘를 줄이라는 단위로 만들려면 H라는 것을 곱하면 되는데 이걸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는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일정한 값이니까 이름이 플랑크 상수야.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아까 C는 F 람다라고 했으니까 F는 그럼 뭐가 돼? 람다분의 C지. 그럼 얘는 H 람다분의 C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 조건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해. 자, 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기서 한번 보면요. 선생님 편의상 A. 자, 그 다음에 요거를 B. 자, 요거를 C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A의 에너지 더하기 B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C의 에너지하고 똑같겠네. 맞나요? 자, 몇 줄만 더 보면 돼요. 조금 이따 쓰시고요. 자, E는 그럼 뭐라고 했어? HF라고 했지. 그럼 이 A는 HFA가 되고, 이 B는 HFB가 되고, 이 C는 HFC가 되겠지. H 떨어지니까, FA 더하기 FB는, FC라는 게 성립을 할 수 있구나. 됐나요? 그럼 이거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람다 A 더하기 람다 B는 람다 C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지 돼? 예분의 1, 예분의 1.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걸 물어볼 거야. 이렇게 쭉 써놓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파장의 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역수의 합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의 비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한번 구해보세요.